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한때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거의 잊혀진 조금은 충격적인 역사인데요. 바로 인간 동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1889년 8입니다. 만국 박람회가 열렸어요.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정말 엄청난 행사였죠. 우리가 아는 그 에펠탑도 이때 처음 공개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400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전시해 놓은 흑인 마을이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친 지 딱 100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죠. 근데 이게 그냥 파리에서 한번 있었던 그런 해프닝이 아니에요. 1870년부터 1940년까지 이런 식의 전시에 다녀간 사람 수가 무려 10억 명이 넘습니다. 10억 명이요. 이건 뭐 전 세계적인 거대한 현상이었던 거죠. 자, 그럼 대체 이 쇼라는 게 어떤 거였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전시된 사람들은요, 정말 전 세계 각지에서 왔어요. 아프리카의 세네갈인, 누비아인부터 저 멀리 아메리카 원주민, 심지어는 한국인까지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을 막 이국적으로 보이게 꾸민 그런 환경에 데려다 놓고 종종 바로 옆에는 야생동물 우레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구,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1897년 브뤼셀 박람회에 실제로 걸려있던 팻말이라고 해요. 콩고인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먹이는 지급됩니다. 마치 동물원의 동물에게 하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이 한 문장만 봐도 당시 이 전시가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는지, 또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봤는지가 그냥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아니, 근데 이런 끔찍한 현상이 대체 어떻게 갑자기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어떤 거대한 흐름의 정점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전시된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포로나 노예였던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계약서를 쓰고 돈을 받는, 그러니까 일종의 공연자 신분이었던 거죠. 물론 그 계약이 얼마나 공정했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지만요. 어쨌든 이 모든 게 철저하게 기획된 하나의 쇼였다는 거, 이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런 현상은요,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왔어요. 그 시작은 1810년 호텐토트의 비너스라고 불렸던 사르키 바트만처럼 개인을 전시하는 거였죠. 그러다가 1874년에 독일의 칼 하겐베크라는 사람이 라프족이랑 술록을 같이 보여주면서 처음으로 민족쇼를 서커스랑 결합시켰어요. 그리고 마침내 1877년 이 사람이 파리동물원에서 누비아인들을 전시하면서 이게 완전 대규모 상업쇼로 커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대체 왜, 무엇이 10억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런 비인간적인 쇼에 그토록 열광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인기 비결은요, 정말 절묘하게도 세 가지 요소가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대중들이 새로운 오락거리와 뭔가 배울 거리를 원했다는 거. 두 번째는 국가가 우리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이게 또 핵심인데, 식민지 팽창을 정당화하려는 제국주의의 정치적인 목적. 이 세 가지가 그야말로 완벽한 삼각편대를 이룬 겁니다. 자, 첫 번째 요인, 바로 오락입니다. 산업혁명 때문에 다들 시골 떠나서 도시로 몰려들었잖아요. 이 도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 오락이 절실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이국적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직접 본다는 거, 이건 뭐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구경거리였죠. 심지어 이걸 세상을 배우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정체성 형성이에요. 저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들면서 유럽 국가들은 반대로 우리는 문명인이다 라고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의 차이를 부각시키면서 우리라는 국민적 일체감을 아주 쉽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유, 이게 정말 결정적입니다. 바로 식민주의를 위한 프로파간다, 즉 선전 도구였다는 거죠. 이 전시들은요, 제국주의 국가들이 우리가 미개한 곳에 가서 문명을 전파한다는 그 논리를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가 아프리카의 다오메이 왕국을 침략하고 있을 때 파리에서는 다오메이 전사들을 전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런 야만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문명화시키는 게 당연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든 거죠.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과학의 역할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는 과학적 인종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인종 사이에는 우월하고 열등한 게 있고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믿음이죠. 실제로 초기의 인류학자들은 이런 전시장에 막 몰려가서요, 전시된 사람들 머리 크기 재고 피부색 기록하고 그들을 살아있는 연구 표본처럼 다뤘던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학문적 논쟁이 하나 있어요. 딱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질문인데요. 과연 이 전시들이 당시 학자들이 주장하던 어려운 과학적 인종주의 이론을 대중이 알기쉽게 보여줘서 인종차별을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면 원래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인종에 대한 편견을 과학이라는 걸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주는 역할만 했을 뿐일까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부분입니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바로 당시 막 퍼지기 시작했던 사진이랑 엽서 같은 새로운 미디어가 이런 고정관념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전시장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이 엽서가 돼서 그 왜곡된 이미지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그냥 100년도 더 된 먼 과거의 끔찍한 이야기일 뿐일까요? 이제부터는 이 현상에 남긴, 그리고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아주 불편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놀랍게도 불과 199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프랑스의 한 유명 과자 회사가 사파리 공원 안에다가 코트디부아르 마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흑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단어인 밤불라 마을이었습니다. 1994년에요. 이 사례 하나만 봐도 인간동물원이라는 그 개념이 얼마나 최근까지 또 얼마나 끈질기게 이어져 왔는지 알 수 있는 정말 충격적인 대목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던 이 거대한 구경거리는 오늘날 우리가 우리와 다른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과연 어떤 그림자를 남겼을까요? 이 불편한 역사를 우리가 굳이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 번쯤 고민해보기 위해서일 겁니다.